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EP 스튜디오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경만, 그리고 역삼 EP 스튜디오 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반 웨이트 트레이닝과 EMS 트레이닝을 같이 병합하는 콜라보레이션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웨이트 순서는 최초 친업, 그리고 랩풀 다운, 이후에는 EMS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고강도의 어떤 운동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빨리 소모시킬 수 있는 일반 긴 유산소 운동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운동들을 접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시작해 볼까요? 마이크 좀 켜볼래? 자, 보통 이 등 운동 하실 때는 항상 광배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하신 이후에 이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통은 이 스트레칭 하는 시간만 5분에서 10분 정도, 길면 10분 정도 투자를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친업 운동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좀 해줘. 네. 자, 하나. 자, 둘. 셋. 자,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매 세트가 끝난 이후 짧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마 광배근 발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 광배근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주등근이 광배근이다 보니까 그 협력근으로 쓰이는 이두와 전환에 대한 스트레칭도 잊지 말고. 자, 이 친업 바가 있는데 항상 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늘려주실 때는 최대한 호흡을 쭉 뻗어주시고 다 뱉어주시고 자, 이거는 그냥 커피입니다. 자, 사실 자, 준비. 자,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한 번만 더. 자, 여덟. 자, 스트레칭 하실 때 오른쪽 광배를 스트레칭 할 때는 오른손으로 발을 쭉 당겨주시고, 그리고 반대되는 왼손으로 밀어주실 경우 굉장히 시원하고 가동 범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반대쪽.
자, 오른손을 밀고 왼쪽을 할 때는 왼손으로 발을 쭉 당겨줍니다. 통증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길게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오랫동안 버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안수빈님이 지금 안녕하세요. 누구야? 안수빈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지금 김지민님도 시청하고 계시네요. 지금 다음 주 시합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2세트인데 힘이 다 빠졌어요. 사실 한 세트만 더 가보겠습니다. 진짜 힘이 빠지면 스트랩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합을 하실 때는 이제 올라갈 때 수축기보다는 내려올 때 1양기 때 최대한 저항하시면서 천천히 내려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자, 둘, 셋,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태권입니다. 한번 먼저 합시다. 그리고 자, 하나만 더. 여덟. 오케이. 자, 특히나 저는 매 세트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꼭 하는 편입니다. 어우. 힘이 많이 빠졌으니까 레플 다운. 계속 운동하면 되죠. 네, 네. 성함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이피스트대어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방경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태근님, 무게를 지금 너무 가볍게 아니 뭘 이게? 너무 가볍게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아이고. 이렇게 레플 다운일 경우에는 트레이닝 끝난 이후 그립을 내로 좁게 잡으신 이후에 자,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우측 또는 좌측 형태로 스트레칭 할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스트레칭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합이 어떠세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나바 WFF 스포츠 모델을 지금 준비 중인데 다음 주 수요일 24일 날 출국하고 다음 주 토요일 27일 토요일 날 시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8일, 7일 정도가 남은 거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질문사항 같은 게 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질문을 해도 되냐고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예, 여기서. 해달라고 했어요. 예. 자, 하나, 둘, 안수빈님이 응원 헬스장 셋. 때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고. 넷, 예, EP 스튜디오 모든 지점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여섯, 자, 일곱, 여덟, 팀장님 여기 스튜디오 아홉.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열. 계속 바꾼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네. 저희 EP 스튜디오는 저희가 EPS를 메인으로, 그러니까 EMS 트레이닝을 메인으로 두는 그런 센터고요. 그다음에 필라테스라든지 그리고 PT를 할 수 있는 그런 복합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운동하는 곳입니다. 보통 일반 EMS 트레이닝 하는 곳들은 EMS만 보통 집중적으로 하는데 저희 EP 스튜디오는 PT와 또는 필라테스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얼마나 하셨나요? 운동은 이제 99년, 98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뭐 길게는 5년, 6년 정도 안 한 경우도 있었고, 운동 시작한 시기에 비하면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예. 계속 운동하시는 분이요. 예. 이핏이 뭐냐고 질문을 이핏은 저희 한마디로 회사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S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MS는 저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뭐 전기 혹은 저지파를 이용한 운동 방법이고요. 신호를 저희가 뇌에서 명령하는 듯이 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방법이고요. 한 10년 정도 전부터 뭐 유럽에서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가 한 2년 내지는 길면 3년 전에 저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제 보급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초보들은 등 운동 시간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하고 보통 이제 운동 1년차, 2년차 하는 남자분이시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자분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뭐 우선 몸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체 또는 경력이 좀 있다고 해서 분할로 하실 경우라도 몸통이 만들어지지 않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1시간씩 정도는 랩풀다운 또는 친업을 통해서 몸의 형태를 이제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육회초님이 나이 물어봤는데 30대 중반. 이거 바 넓이 잡는 거라든지 이거 랩풀다운 하는 거 자세 보여주고 설명 한 번만 아, 예. 무게 좀 줄여드릴까요? 네, 무게를 한 75파운드? 자, 랩풀다운을 제가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그립의 넓이 말고 우선 프론트 백이 있을 때, 프론트로 하실 경우에는 바 위치가 쇄골 부위까지 당겨주시면서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광배근의 넓이, 그리고 상하체 두께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처럼 비하인드로 할 경우에는 두께감보다는 아무래도 광배근의 넓이, 그래서 조금 틀린 점이 있다면 프론트로 할 때는 수축기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 비하인드로 할 때는 수축보다는 이항기 때 해서 광배근의 넓이를 넓히는데, 그래서 자신이 몸의 체형이 몸통이 좀 사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광배근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넓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하인드를 좀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와 비하인드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와일드 그립, 네로우, 그리고 오버 그립과 언더 그립이 있는데, 물론 패러럴 그립이라고도 등 중앙 부위를 발달할 때 그런 퇴행 그립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와일드 그립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좁게 잡는다고 친다면 언더 그립을 통해서 광배근 하부를 발달시키고자 할 때, 이때 광배근 하부가 끝까지 달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를 통해서 이 광배근 상부를 많이 발달시킨 이후에 밑변이 좁은 역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더 그립 그리고 좁게 네로 그립을 이용해서 뾰족하게 만드는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비하인드보다는 프론트로 하는 것이 좋고, 무게보다는 뭐 예를 들면 1RM의 한 60% 정도의 중량을 통해서 15 이상 그 반복해서 이제 등 앞뒤 넓이를 좀 좁히는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랩풀다운에서 줄 수 있는 한계점은 말하자면 등 상부 정도? 하부 트레이닝은 또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천영민님이 부운동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고루보다는 한두 가지를 집중 공략해서 1시간을 하라는 말인 건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운동이 많이 안 되신 분이죠. 네, 초보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즉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반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찬밥이라도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의 경우, 저 역시 그렇고, 저도 트레이닝 할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선택권들을 많이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한 가지 운동이라도 제대로 해서 만들고, 그런 이후에 나머지 운동들을 배워나가는 거. 아무래도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운동들이 그런 트레이닝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 사실 뭐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석했을 때는 크게 남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다고. 자, 그러면 다시 무게 올려.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120파운드? 보통 이 정도 되면 위통 좀 까고 생각하실까요? 어차피 EMS 할 때. 네. 이랬을 때는 이제 입고 해야 되니까, 특별히 이제 보스란 얘기가 없어서 셀프로 지금 체지방이 어느 정도? 글쎄요, 한 4%대? 모델이 체지방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뭐 저희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모델이든 피지크든 뭐 바디빌딩이든 어쨌거나 체지방률이 낮아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얇아진 거 아니냐, 너무 데피니션이 강하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좀 어쨌거나 다 빼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뭐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좀 신경 써서 빼고 있습니다. 자, 하나, 자,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시즌일 경우 많이 힘이 없을 때는 뭐 하시다가 힘이 없을 때 무게를 좀 빼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에는 케이블, 이 발을 이용해서 케이블 말하자면 풀오버 같은. 이거 너무 무겁네. 한 30% 들어주면 되세요. 풀오버를 케이블로 이용했을 때는 케이블의 효과도 얻으면서 좀 더 진한 자극의 어떤 스트레칭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제가 봤던 동료분들이 느꼈던 거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운동을 마무리할 때 해주시면 굉장히 다음 트레이닝까지도 괜찮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벗으니까 근육 움직임이 잘 보여서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더 빠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웨이트는 이 정도. 특히나 웨이트를 끝내고 많은 시간 유산소를 통해서 힘이 없는데 또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EMS 트레이닝을 통해서 짧은 시간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트레이닝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민기님이 키랑 몸무게 물어보는데 키는 186.7이었는데 제가 지금 퇴행성 허리 쪽이 안 좋다 보니까 키가 한 1cm 줄어서 지금 한 86, 85점 뭐 이 정도 싶은. 지금 체중 88, 87.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한 85에서 86 정도. 만약에 이 시즌이 끝나면은 그 시즌 뒤에부터 체중을 늘리세요? 늘리려고 한 적은 없지만 그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 갖다 보면 뭐 100kg 이상 될 수도 있고 아마 끝나고도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관리를 안 한다, 좀 풀어진다고 했을 때는 90kg 후반. 아무래도 지금은 여름 시즌이고 하니까 유지하는 것이 이제 트레이너로서 기본적으로 뭐 직업 마인드라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조금 슛도 있고 한번 해볼까요? 사이즈를 엑스라지. 엑스라지. 라지도 되겠네. 이 슈트는 이제 테크니컬 웨어라고 해서 저주파를 연결할 때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이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이유는 전기적 자극을 좀 더 잘 통하게 하기 위함과 그리고
피부 쪽에 이제 수분을 이렇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다량의 수분을 이렇게 뿌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패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그 대근육 위주의 어떤 패드들이 다 각기 좀 다르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가슴 부분에 들어가는 자극 전달을 줄 수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복부 또는 여기는 큰 부인 간극을 랩머슬 쪽에 자극을 줄 수 있게끔 이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체 다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그 바이셉스나 트라이셉스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카프에 또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자극을 다르게 또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네, 여기 상체부터 이제 착용을 하겠습니다. 하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EMS 트레이닝을 많은 이제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경험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좀 오래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고 EMS 트레이닝을 이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약간 긴장이 됩니다. 이유는 짧은 시간 20분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오전에 운동을 했다 그러면 오후에 운동하기가 조금 힘든 정도의 운동의 어떤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MS의 자극이랑 보통 일반 웨이트 할 때 자극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틀려요? EMS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보통 근육이 쓰일 때 근육을 이용을 할 때 전기적 자극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대뇌에서 예를 들자면 이두에 대해서 수축을 해라 명령을 받게 되면 많이 쓴 부위는 이해를 이렇게 수축, 이완 또는 쥐어짜줘라는 그런 의미들을 이해를 하는데 쓰이지 않는 부분들은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수축해라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주파를 통해서 수축, 이완되는 것들을 바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느낌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운동을 많이 해보지 못한 분들이 하게 되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설명이 됐나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청력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청기를 끼듯이 근수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것을 EMS 트레이닝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수축됨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식욕을 돋궈주고 수축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수축이 어떤 느낌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EMS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도움을 주지만 운동에 경험이 있는 저와 같은 또는 다른 형태의 분들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짧고 굵게 동작도 되고 체력도 된다 그러면 보통의 운동 빈도수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유지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향상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아이고. 저희 보통은 EMS 트레이닝 그 슈트를 착용하기 전에 이너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너웨어는 저희가 좀 더 그 자극을 전달받기 쉽도록 좀 얇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선수가 이제 운동하는 중이라서 지금 슈트를 착용 바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너웨어 착용하는 모습은 저희가 이번에는 못 보여드리고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천영국님의 질문했던 부분 중에 이어지는 게 운동
운동을 1시간가량 한다고 했을 때, 뭐 15회 7에서 10세트씩으로 두세 가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뭐 너무 많은 종목을 하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뭐, 세트 수를 높이고 한 두세 가지만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렇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등 운동하는 날, 내가 오늘 등 운동하는 날이라면 풀코스로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다리 운동 또는 다른 부위의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1시간가량 한 가지 등 운동을 선택하여 하시고 이후에 메인 운동을 하시게 되라는 얘기죠. 뭐 저희 이제 대선배이신 이준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한 날 또 하체를 하고, 다른 부위 운동할 때도 항상 하체를 하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선배님의 하체는 뭐 세계적인 하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달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많은 명령을 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을 처음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옹알을 통해서 반복을 해서 이렇게 쓰는 연습들을 하셔야지만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느낌, 정확한 자세보다는 처음에는 자세도 동작도 어설프더라도 계속 반복,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세는 잘 나오지만 근 수축이나 이 안에 대한 느낌을 모르더라도 자세가 잘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옹알이를 하다가 애기들이 엄마라고 정확히 발음은 하지만 뜻은 모르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엄마인지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작이 잘 안 나오고 느낌을 모르다가 동작이 잘 나오지만 느낌을 모르는 형태, 그리고 이제는 동작도 느낌도 잘 나온 시점, 그때부터 발달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발달 시기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복들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말 겁납니다. 트레이닝을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면 이것도 EMS 운동도 예.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무게가 계속 점진적으로 증진하는. EMS 트레이닝은 이제 저주파의 깊이에 따라서 헤르츠의 조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피하지방층 또는 피하지방층을 자극시키든지 아니면 근육의 발달 등의 헤르츠를 조정을 통해서 강도를 조정을 하죠. 그래서 웨이트의 중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무게감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하더라도 10kg 또는 20kg의 덤벨을 드는 듯한 자극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천영기님이 열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핏 화이팅. 정말 긴장됩니다, 저는. 메인 케이블을 테크니컬 웨어 상체 같이 연결하는. 저희가 지금 이핏에서 사용 중인 그런 그 이핏 모델, 최신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웨이트 운동을 할 때도 이제 어떤 최신의 스타일, 어떤 최신의 어떤 펑셔널한 그런 반복들이 필요하듯이 이핏 또는 EMS 이런 부분도 기능적인 부분이 되게 발달이 되고 있고요. 그 현 시점에서 나온 기계 중에는 아주 기능 성능이 좋은 그런
기계이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다 설정이 돼 있고 그거에 맞게끔 어떤 주파수나 주파수라고 하기보다는 그 강도 또는 그 폭, 깊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런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어떤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의 폭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운동을 시켜 드릴 건데 길게는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웨이트 운동이 끝나고 장시간의 그 시간이 없었을 때 이제 EMS를 이용해서 이제 운동하는 방법 한 3가지를 서킷 하는 느낌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선수님이 경만이 형 화이팅이라고. 지금 보고 있었구나, 주영아. 김준영. 아, 주정이. 저희가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컨트롤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경만 선수가 이제 동작을 보이면서 운동을 진행하게 될 텐데 제가 먼저 강경만 선수에게 어떤 운동을 할 건지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운동을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펑셔널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깊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 그 펑셔널 그런 한 부분들이 웨이트 운동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수 또는 뭐 여기 보시면 뭐 짐볼이라든지 요즘에 뭐 파워플레이트 아니면은 EMS도 어떻게 보면 한 펑셔널 한 도구고요.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잡 상태에서 저희가 보통 버피 테스트를 하는데 버피를 할 때는 보통 아무것도 이용하진 않지만 지금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면은 잡고 올라온 다음에 프레스까지 하는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킷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다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스텝박스를 놓고 저희가 마운틴 클리머를 하는데 그 발 동작이 땅에 닿지 않도록 자, 제가 신호를 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앞발은 바닥에 지면에 닿지 않고요. 그 다음에 쭉 밀어주는 형식. 이때 중요한 게 모든 분들이 뭐 플랭크를 하던 아니면은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던 이런 푸시업 동작을 할 때 어깨 라인, 어깨 조인트가 수직이랑 바닥과 수직이 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뒤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깨에 어떤 그 부장 그 상해를 입게 되고요.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쪽으로 그러면 코어에 좀 더 발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이것도 버피의 일종인데요.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좀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점프 이런 식으로 이제 세 타입의 운동을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짧은 시간 고강도로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강경만 선수를 위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내장을 시켜놨는데요. 자, 시간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각기 맞는 여기 보시면은 그림도 이렇게 있는데 부위마다 어떤 강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개개인에 따라서 근신경들이 발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부위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을 좀 더 해주시면은 그런 능력들이 좀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자주 합니다. 오케이. 대략적으로 이런 노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미 그 강경만 선수는 지금 시합을 얼마 안 놔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 지금 저는 그 메인 컨트롤을 이용해서 어떤 저지퍼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느끼는 자극이 그 보통 재활훈련 같은데 재활센터 같은데 가면 느끼는 그 자극들과는 또 차원이 다르게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그렇죠. 자, 둘. 자, 셋. 그렇죠.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근수축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겨내려고 하시면 훨씬 더 고난도의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자, 8. 자, 2개만 더. 자, 9. 자, 10. 오케이,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자, 에어마운트 클리머. 자, 준비. 클라이머.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5개만 더. 자, 하나, 둘, 셋, 자, 넷, 마지막. 자, 5. 자, 올라오시고. 자, 버피. 자, 그다음 버피. 자, 넓은 상태에서 하나, 둘, 버피. 그렇죠. 오케이. 자, 둘. 자, 셋. 오케이. 자, 넷. 자, 5. 자, 6. 좀만 더. 자, 7. 자, 8. 됐어. 자, 3개만 더. 8. 자, 9. 오케이. 자, 마지막. 자, 10. 오케이. 쉬시하고. 무서웠어. 어떠세요? 목이 따끔따끔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물론 그 강경만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일반인 분들도 이거를 체험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게 물론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뭐 운동이 효과가 있고 없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확한 동작에 EMS를 통한 훈련법이라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 세트 더 하실 건가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 세트만 더. 그러면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이제 정체기 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이 EMS를 통해서 그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저도 이제 몸은 이렇지만 가끔 이제 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체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행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EMS를 어떻게 극복을 저는 했냐면은 운동할 때 EMS 같은 경우는 뒷머슬에 대한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실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서 얻지 못하는 그런 뒷머슬에 대한 그런 그 자극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이거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저희가 얻는 그런 근활성도 또는 뭐라 그러죠? 근육통이라고 하죠. 근육통도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느꼈을 때는 겉에 부분이 아닌 그 속 안쪽에 뒷머슬에 대한 그 근육통이 좀 많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자극을 다르게 받았다는 의미로 그런 거를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보통 회원들이 이 상태가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남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를 하자면
유격입니다. 유격. 힘든 그 RP 자각률로 봤을 때 힘든 정도는 유격 같은 느낌이고 뭐 특히 EMS 트레이닝 같은 경우 이제 특별히 좀 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근육 외에 내가 발달시키고자 하는 부위 또는 빼고자 하는 부위에 헤르츠를 조정해서 말하자면 원근과 메인 근육과 이자, 복리이자처럼 다른 부위의 근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간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할 수가 있고 발달도 유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EMS를 이용한 이제 장점 중에 장점이고 특히 EP 스튜디오는 부위별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 메인 컨트롤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에 나에게 맞는 강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EMS 타사 제품도 많겠지만 뭐 부위별로 된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전체적으로 헤르츠가 들어오고 빠지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경험이 있던 타사 제품의 EMS 트레이닝 경험이 있던 분들도 EP 스튜디오에서 부위별로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좀 회복이 됐으니까 자, 다음 세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제 활성을 더 시킬 수 있고요. 지금은 뭐 부족한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더 진행을 하는데 일단 메인 컨트롤을 줄여놓고 자극이 많이 안 오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좀 복부에 조금 더 집중적인 그런 근 활성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복부에 있는 컨트롤을 올려주게 되면은 훨씬 더 폭발적인 그런 근 활성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뭘 일단은 힘드니까 자, 다음 세트를 할게요. 자, 준비. 오케이. 시작해야 되군요. 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말 벗었습니다. 양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네.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10개만 시작. 하나. 자, 둘. 오케이. 자, 셋.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옆으로 넘어오셔서. 자,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자, 둘, 셋, 넷. 하나만 더. 자, 다섯. 오케이. 자, 마지막 준비. 자, 마지막. 하나. 자, 둘.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10개까지.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하나만 더. 자, 10. 이렇게 쉬고. 몇 시죠? 몇 분이죠? 벌써 분? 역시나 힘드네요. 그러니까 웨이트 이런 경력들이 많다고 해서 체력적인 부분, 뭐 체력이라 하면 근력, 근지구력, 심폐조력, 유연성 이 네 가지를 체력이라 하는데 웨이트를 많이 해서 근력과 근지구력이 많이 발달되더라도 이런 심폐지구력 등이 약할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강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운동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다른 형태의 자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응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운동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생생한 이제 모습, 거짓 없는. 근데 되게 지금 많은 EMS 샵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든지 내가 체력과 운동하는 방법,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면 가끔씩 외식하듯 EMS 트레이닝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극도 되고 신선함을 통해서 정체기에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잠깐 반짝하고 지나갈 그러한 이런 이제 기구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경험을 하고 샵을 운영 중이신 대표분들이나 또 트레이너분들도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설마 한 세트 더 하는 거 아니겠어? 한 세트 더 할까요? 진짜. 일반적인 동작들로 많이 쓰고 EMS 특성화되어 있죠. 저희가 EMS 같은 경우는 동작의 특성화된 그런 동작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내 명령 없이 근수축을 일으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작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도구라든지 지금 같이 이제 저희가 맨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근육에 훨씬 더 자각이 될 거고 훨씬 더 효율성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지? 와. 더는 못하겠다고. 이게 착용이 되면은 계속 자극이 와서 근육의 수축이 이루어져야 편하죠. 네. 그러니까 수축기가 이야기를 시간대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조절해줘. 아니요,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수동을 통해서 수축기만 10초를 준다. 그럼 이야기가 수축만 10초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빠지라서 그런지 수분이 생각보다 많이 못 나오거든요. 원래 다른 분도 아시겠듯이 일주일 전이면 사실 땀이 잘 안 나죠. 이 정도 나오면 지금 처음 자라.
최근 운동 중에 가장 많은 땀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트스튜디오 전지점 무료 체험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충분히 와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트레이닝, 이런 트렌드를 흐름에 좀 잘 맞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앉을 곳을 찾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주 나가 예, 토요일 시합이고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출국하고. 좋은 소식 그만 가져오시고. 그렇죠. 일단 국내 최강자랑 같이 가는 상태라서 지금 상현아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자. 자, 웨이트 트레이닝과 이제 EMS 트레이닝의 어떤 콜라보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그렇게 많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차후에 또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서 뭐 EMS에 특화된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시간들을 또 스케줄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요. 맨날 이제 저희 소위 말하기로는 눈팅이라고 하죠. 맨날 보기만 하다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많이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시간도 좀 앞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